여러분 안녕하세요. 초이셈의 밑줄어법입니다. 자, 지금부터 초이셈의 밑줄어법이 어떤 교재인지 어떤 강의인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 및 교재명은 초이셈의 밑줄어법입니다. 자, 이 교재는 대한민국에서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접근 방식의 어법 교재입니다. 자, 무엇이 새롭다는 것인지 이는 잠시 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 구성 총 6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한 강은 80분에서 90분입니다. 우리가 90분으로 잡더라도 9, 6, 54, 540분이죠. 540분 9시간 만에 여러분을 밑줄어법의 내용 정리 및 문제풀이까지 완성하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세 번째, 수강 대상은 고등학생 상위권입니다. 자, 이 말은 적어도 영문법 한 바퀴는 돌고 이 강의를 수강하면 더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수업 목표. 자, 수업 목표는 내신 및 수능 어법 문제 만점이겠죠, 당연히. 네, 여러분들이 어법 문제만 보면은 상위권 학생들도 감으로 푸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자, 이 밑줄 어법을 수강하고 나면 감으로 푸는 이 어법 문제가 아니고 아주 과학적으로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문제를 다 풀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밑줄어법의 구성. 제1장 준동사, 2장 본동사, 3장 연결어, 4장 품사, 5장 비교도치 부정 해서 총 5장 6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05문제를 총 105문제를 소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밑줄어법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밑줄어법의 특징 첫 번째. 밑줄의 품사만 보아도 무엇을 점검하는지를 알 수 있는 체계다. 바로 이게 밑줄어법의 특징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법 문제의 밑줄이 동사에 있건 준동사에 있건 명사에 있건 비유급에 있건 그리고 뭐 부정어에 밑줄이 있건 밑줄이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이 그 밑줄의 품사만 봐도 무엇을 점검하는지를 다 알 수 있는 체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어법 교재는 어때요? 다 왜 그것이 답이 되는지 그 이유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뭐가 궁금하죠? 뭐가 제일 먼저 궁금하죠? 이 밑줄 문제를 보았을 때 무엇을 점검하는지 그것이 우선 먼저 알아야 될 그런 요소가 아닌가요? 그렇죠. 그걸 먼저 알아야, 점검 대상을 먼저 알아야 그 점검 대상의 각각의 점검 대상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판단은 그 다음 문제죠. 그래서 밑줄의 품사만 보고도 무엇을 점검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밑줄어법의 가장 핵심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자, 여러분들이 본동사에 밑줄이 있다. 자, 무엇을 점검하는가? 자, 이거는 밑줄어법의 강의를 들었거나 안 들었거나 여러분들이 좀 쉬운 파트라서 감이 오죠. 수, 시제, 태 이런 걸 점검하게 되겠죠. 물론 조동사 가정법도 점검해야 됩니다. 자, 본동사가 담고 있는 정보는 총 5가지입니다. 수, 시제, 태, 조동사, 가정법. 하지만 보통은 수, 시제, 태 문제죠. 그래서 본동사 밑줄들은 여러분들이 잘 풀어요. 좀 쉬운 문제니까. 그리고 여기저기서 많이 설명되고 있는 문제죠. 자, 준동사 좀 들어가게 되면은 얘기가 조금 달라지게 되죠. 준동사의 밑줄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 투부정사의 밑줄이 있을 때 뭐 점검하죠? 명사적, 형사적, 부사적 그런 용법 점검하나요? 네, 그렇게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이건 우리가 본강에서 다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명사의 밑줄이 있을 때, 비교급의 밑줄이 있을 때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감이 안 잡히죠. 네. 바로 이 밑줄이 있을 때, 품사 밑줄이 있을 때 무엇을 점검하는가? 바로 이 체계를 갖다가 우리는 밑줄어법 체계라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밑줄의 품사만 봐도 이 뭘 점검하는 거다라는 걸 해석을 하지 않아도 뭘 점검하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제일 급하다는 얘기죠, 학생들은. 맞습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 자, 밑줄어법의 특징 두 번째. 자, 대한민국 영문법칙에 존재하는 많은 오류를 바로잡았다. 무슨 얘기냐? 자, 보겠습니다. 자, 오류 1. 자, 대한민국 영문법에 설명하고 있는 가정법은 99%가 엉터리다.
참 여러분 충격적인가요? 자, 우리나라에서 자, 50년 동안 영문법에서 가정법을 설명하고 있는 영문법 교재가 자, 99% 엉터리다. 과연 이게 사실인지 좀 믿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이거는 선생님이 25년간 강의를 하면서 많은 영문학과 교수님들하고도 서로 의견을 확인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 설명을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내가 어제 돈이 있었더라면 햄버거를 사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자,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웠습니까? 가정법에서 어떻게 배웠죠? 이렇게 배웠죠. 내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햄버거를 사 먹을 수 없었다. 이렇게 배웠죠. 바로 그게 엉터리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가정법은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맞는 얘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게 엉터리입니다. 지금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너무 상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본강에서 아주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왜? 내가 어제 돈이 있었더라면 햄버거를 사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이 내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햄버거를 사 먹을 수 없다. 그 말이 아닌 이유. 그게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 거기서부터 가정법이 잘못된 가정법을 우리가 바로 잡아 나가는 과정인 겁니다. 알겠죠? 본강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준동사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 자, 우리가 준동사, 이거는 우리가 준동사를 부정사, 동명사, 분사로 나눠놓고 설명한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부정사를 명사적, 형사적, 부사적 용법으로 나누어서 자, 그렇게 접근한 그 접근 방법 자체가 엉터리라는 겁니다. 그 엉터리 이유는 간단해요. 자, 여러분들이 라이팅이나 스피킹을 할 때 자, 투 부정사를 사용할 일이 생겼어요. 자, 그럼 내 지금부터 투 부정사를 자, 부사적 용법에 결과를 사용해야지, 목적을 사용해야지, 원인을 사용해야지. 그게 됩니까? 라이팅 스피킹 할 때 그게 됩니까? 엉터리죠. 사용할 수 없다면, 써먹을 수 없는 체계라면 그거 당연히 엉터리 아닌가요? 50년 전에 그죠? 영문학자들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언어를 칼로 이렇게 조개듯이 분석해 놓았다는 거죠. 출력 때, 라이팅 스피킹 할 때 써먹을 수 없다면 그 엉터리 아닌가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네, 그 잘못된 내용을 본강에서 상세히 설명할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오류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류는 자, 우리나라 영법책을 보면은 아주 기본에 좀 너무 기본을 무시하고 있다. 뭐죠? 북과 어북, 그 다음에 not과 no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교재가 지금 보지 못했어요. 뭐 간단히 말해서 자, 우리나라에서는 책이라는 단어를 문장 속에서 책 그대로 쓰면 됩니다. 나는 책을 읽었다. 나는 책을 읽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 책은 아주 재미있는 책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영어에서는 북이라는 단어를 문장 속에서 북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알겠죠? 어북 또는 북스 이렇게 둘 중 하나를 골라서 써야 됩니다. 이게 영어와 한국어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이게 리스닝 할 때는 여러분들 이게 어가 무시되거든요. 스피킹 할 때도 어가 무시되거든요. 그런데 라이팅을 하면은 표가 다 납니다. 그냥 우리가 막 영어 회화를 갖다가 몇 년 동안 막 배운 학생들은 라이팅을 시켜보면 엉망이에요. 그냥 북, 어북 이런 거 틀리는 거는 그냥 밥 먹듯이 뭐 주르륵 다 틀립니다. 관사는. 어떤 관사의 쓰임 자체를 하나도 이해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심지어 몇 년 외국에서 살다 온 학생들도 그래요. 선생님이 라이팅 전문 강사였거든요. 라이팅 리딩 전문 강사였는데 이거는 소개할 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ot과 no의 차이점 간단히 말해서 he is not taller than you, he is not taller than you 이 두 문장을 구분 못하는 학생 참 수옥입니다. he is not taller than you 자, 그는 you보다 더 키가 크지 않다. 그대로 해석하면 되죠. 그럼 he is not taller than you 이것도 똑같은 뜻일까요?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입니다. 전혀 뜻이 달라집니다. not과 no의 차이점 역시 본강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세요. 자, 초이쌤이 누구인가? 되죠? 자, 저 초이쌤이 누굴까요? 보겠습니다. 자, 저는 영어를 전공하고 지난 25년간 수능 영어와 토플을 강의해 왔습니다. 그리고 라이팅, 리딩 전문 강사였어요. 특히 라이팅 전문 강사였습니다. 그렇죠? 많은 에세이 대회를 준비하고 라이팅 전문 강사였습니다. 200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어법 교재가 단 한 곳도 없던 시절에 어법의 틀을 완성하고
지난 14년간 수차례 세부적인 개정을 거치면서 오늘날의 밑줄어법을 완성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밑줄어법을 여러분들이 수강하게 되는 바로 그날이 밑줄어법을 전혀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런 어법의 새로운 접근 방법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영어 어법에 혁명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접근 방법이며 획기적인 아주 혁명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시간도 엄청나게 단축을 시켰죠. 단 9시간 만에. 9시간이 채 안 걸리죠. 선생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인터넷 강의, 영어법 인터넷 강의를 쭉 다 점검해 보았더니 대부분이 다 최소한 20시간에서 30시간까지는 대부분이 다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접근 방법에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밑줄어법으로 영어 혁명을 이룩합시다. 본 강의에서 여러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